안녕하세요. 국민이주에서 미국 비자 수속 맡고 있는 이유리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미국 선거 제도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쉽게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택하고 있는 선거 시스템은 독특한데요. 매 2년마다 있는 선거에서 하원 의원 전체와 상원 의원 전체의 3분의 1을 국민이 직접 투표 방식으로 뽑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대통령은 간접 선거를 통해서 뽑게 되는데요. 이는 50개 주마다의 성향을 반영한 대통령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각 주의 독립을 보장하는 정신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선거제도의 기원을 좀 살펴보면 미국이 초대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 인구 구성과 유권자 지형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미국 북부와 남부가 있어요. 초대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 북부랑 남부주에 있는 전체 인구수는 거의 비슷했는데요. 다만 남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노예 신분이었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당시 남부에서는 노예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미국 전체가 일반 투표로 후보에게 직접 표를 던져서 대통령을 뽑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북부주가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를 비켜가기 위해서 남쪽은 선거인단 제도라는 것을 고안을 해냈습니다.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는 이 태생부터 백인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흑인의 목소리를 좀 줄이려고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는 이제 처음부터 대통령을 뽑을 때 피부색에 따라서 표의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에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비판도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조지 워싱턴의 뒤를 이은 제퍼슨 대통령도 이와 같은 제도를 힘입어서 백악관에 들어왔어요. 이후 1860년 선거에서 에이브리엄 링컨 아시죠? 그 유명한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 백악관의 주인은 줄곧 노예제를 인정하는 남부주와 북부 출신이지만 노예제에 찬성하던 이들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미국 대선 선거인단 수는 538명입니다. 이는 미국 하원 435명과 미국 상원의원 100명의 숫자를 합한 535명의 워싱턴 DC에 있는 선거인단 3명을 합한 겁니다. 미국 헌법 2조 1항 2절은 선거인단 숫자와 선출 방식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미국의 주와 워싱턴 DC는 인구 비례로 선거인단을 뽑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해외 영토에서는 선거인단을 뽑지 않아요. 미국의 각 주와 워싱턴 DC 선거권자는 직접 대통령 후보에 투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특정한 대통령, 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로 서약한 이 선거인단에 투표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승자 독식제, winner takes it all 이걸 채택하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제는 해당 주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에게 선거인단 전체가 표를 몰아주는 구성입니다. 비록 선거인단이 미국 연방법에 따라 특정 대통령, 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 서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거인단은 애초에 약속한 대로 대통령, 부통령 후보에게 투표를 합니다. 2월부터 6월까지 이뤄지는 예비 경선은 각 당의 예비 후보자가 공식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인데요. 각 당별로 예비 후보자들은 아이오와 주에서 시작해서 총 50개의 주마다 예비 경선을 시행합니다. 여기에서 확보되는 것이 대의원입니다. 각 주마다 대의원 수가 할당되어 있어요. 한 주마다 하나씩 주는 게 아니라 주마다 대의원 수가 각각 다르게 할당되어 있는 거예요. 주별 예비 경선에서 승리한 예비 후보가 대의원을 역시 독식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마다 예비 경선의 방법이 다릅니다. 크게는 두 종류로 나눠요. 첫 번째는 커커스라고 해서 당원대회고요. 23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당원 공개 투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예비 투표인데요. 27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일반 유권자가 직접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한 예비 후보가 승리하게 되며 3월 첫째 주 화요일에는 13개의 주에서 이 코커스나 프라이머리가 열려요.
여기서 판세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Super Tuesday, Super 화요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대선은 각 주의 선거 결과를 토대로 확보한 선거인단 수로 대통령을 결정하는 간접 선거 방식이 되겠습니다. 선거인단 수는 50개의 주와 수도 워싱턴 DC를 합쳐서 총 538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중 최소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선거인단 수는 각 주의 인구 비례를 따져 할당이 되는데요. 가장 많은 지역은 캘리포니아로 54명이고요. 제일 적은 곳은 알래스카 등으로 한 3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중 메인과 네브라스카는 좀 다른 거예요. 메인과 네브라스카를 제외한 모든 주는 1위 후보한테 선거인단 전원을 배정하는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메인 주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네브라스카 주와 더불어서 선거인단 일부가 하원의원 선거구 결과에 따라서 배정이 달리돼요. 그래서 메인 주랑 네브라스카에는 1구는 민주당 지지하지만 2구, 3구는 공화당 지지해. 반대로 1구는 공화당 지지하지만 2구, 3구는 민주당 지지해. 요 네브라스카 메인 주는 이게 가능한 주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거인단 제도 비판자들은 이 제도가 본질에서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경합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스윙 스테이트라는 곳이 있어요. 스윙 스테이트는 대의원들이 좀 많이 몰려있는 주라고 보시면 돼요. 대선에 지나치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제도 지지자들은 선거인단 제도가 미국 연방제도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지지자들은 선거인단 제도가 규모가 작은 주의 권리를 보호한다라고도 말해요. 미국 헌법을 선거인단 제도에서 주민 직선제로 바꾸자고 헌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하원에서 논의됐지만 반대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인 거예요. 우리 주의 독립적인 성향, 간접 선거가 더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미국 대통령이 한번 되어봅시다.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고 하면은 조건들이 있어요. 미국 태생의 시민이어야 되고 나이도 어리면 안 돼요. 35세 이상이어야 되고 미국 거주를 14년 이상을 해야만 미국 대통령에 나갈 수가 있는데요. 보통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 혹은 전국적 인지도를 확보한 후에 입후보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여기서 미국 태생 시민이 항상 논란거리예요. 왜냐하면 미국 헌법에서 그 미국 태생 시민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natural born citizen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사람만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고 규정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미국인도 있어요. 쿠바에서 태어난 미국인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나라에 태어난 미국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하게 한다면은 미국 외에서 태어난 미국인은 대통령 못하는 거예요. 태생적 미국인 논란은 지난 2012년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을 케냐 출생 대통령이라서 그 자격이 없다라고 공격을 했어요. 근데 당시 오바마 그 미국 대통령이 하와이 출생 증명서까지 공개할 정도로 곤욕을 치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예비 후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 경선을 통해서 전당대회를 하겠지요. 그리고 선거인단 선거를 하고 대통령 단성으로 유학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전당대회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이제 전당대회는 현재 대통령을 갖고 있는 당이 후발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공화당이 먼저 하고 현재 그 대통령이 민주당에 있어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당대회를 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당의 색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은 전당대회를 할 때 컨트리 음악 나오고 이런 느낌이면 민주당은 그건 아닌 거죠. 저는 미국 시민도 아닌데 이 두 당의 전당대회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보통 이제 4일 정도 하는 전당대회인데 우리가 왜 이 대통령, 부통령을 지지해야 되는지 1일차, 2일차, 3일차 빌드업을 쫙 해요. 그리고 4일에 그 후보자가 그럼 후보자 수락하겠습니다. 이런 연설을 하고 크게 빵빠레 울리고 뭔가 이제 마지막 그런 가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 전당대회 보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두 당 모두 영어를 어렵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영어를 얘기를 하는데 영어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도 저는 전당대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당대회 보실 때 우리가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 연설을
하고 나서 막 노래하고 자기들끼리 축제하고 이런 분위기들이 보여요. 그래서 미국의 문화를 조금 더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점도 있어서 지금 한창 민주당 전당대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보셔도 참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미국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미국 선거제도가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미국의 문화 영상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